자, 앞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걸 사용해서 그 각 화소들을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연결을 했을 때 그 디퍼런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서의 그 맥시멈 웨이트 값이 증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증가가 거의 안 되면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클러스터를 자꾸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 클러스터링 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앞으로 살펴볼 이제 두 개의 그 알고리즘은 거꾸로 전체를 놓고 걔네들 중에서 그 쪼개나가는 그런 방식의 어프로치를 쓰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멀라이즈드 컷은 현재 그렇게 아주 많이 활용은 안 되는 거니까 개념적인 것들만 살펴보고 그래프 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합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엣지들을 디퍼런스, 디스시밀러리티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정규화 절단, 그러니까 컷을 할 때는 그 약한 부분을 잘라내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웨이트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도를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최대값이 여기서의 디퍼런스의 최대값이 9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d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 예에서는 9 마이너스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퍼런스가 3, 7이니까 4죠. 그래서 9에서 4를 빼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도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은 9가 되는 거고요. 유사도가 가장 높은 9가 되는 거고 얘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유사도가 이제 0이 되겠죠. D가 9가 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어디를 잘라낼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우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룰을 가지고서 이거를 나누는 걸로 했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컷이라는 이제 정의를 썼는데 이 클러스터를 우리가 그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원래는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게 전체가 지금 요렇게 이게 그 회색으로 쳐져 있는 전체가 이게 C라고 하면은 이 C를 이제 C1하고 C2 두 개로 이제 우리가 쪼개는데 쪼갤 때 어디로 쪼개냐면 이제 엣지들을 나누어서 쪼개게 되겠죠. 그래서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 둘 사이의 엣지인 이제 7 값이 쪼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쪼개게 되면 6하고 6이 쪼개니까 이제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만약에 여기서 쪼갠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쪼개져야지 여기 쪼갤 수가 없네요. 여기 쪼개면 여기 쪼개면 이걸로만 쪼개지지가 않고 요거 이렇게 쪼개져야 되겠죠. 그러면 6 플러스 8이니까 안 되고 이 모든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8, 8이 16이고 그죠? 그죠? 이렇게 해봤을 때는 그나마 작은 값이 요거 10이랑 요 하나 나누는 건데 여기는 8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요렇게 나머지가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조그만 놈들이 엣지가 당연히 개수가 적을 테고 그것을 우리가 엣지를 합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을수록 잘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쵸? 조그만 영역으로 자꾸 쪼개져서 결과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다. 원래 연결 요소를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분할하는 경향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두 연결 간의 엣지수가 적음으로 컷이 작아진다. 그렇죠? 자, 분할의 2는 컷이 10이고 분할 2는 컷이 7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나눴는데 여기서 보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1이 우수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9고 8, 7이니까 사실은 유사하죠. 4, 5, 4 여기는 그 값이 작죠. 이렇게는 값이 작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엣지 하나만 잘라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이제 6이라는 작은 엣지를 가지고 있지만 얘를 두 개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값이 12가 되고 그쵸? 6 플러스 6 해서 12가 되고 얘는 하나가 7이기 때문에 얘가 얘가 잘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규화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컷을 이제 뭘로 나누자면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을 이제 둘로 이렇게 쪼갰을 때 하나를 C1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C2라고 하면은 거기를 뭘로 나누냐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 전체하고 지금 자르려고 하는 영역 사이에 그 웨이팅들을 합친 거를 우리가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영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웨이트 값들이 개수가 많아지고 당연히 이 값이 커지겠죠. 그죠? 영역이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면 이 어소시에이션이 커지고 어소시에이션이 커지면 이 컷을 이제 이걸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작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면 컷을 그쵸? 컷을 좀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그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그 C1하고 C2로 나누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소시에이션 값은 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몇 개가 될 텐데 어소시에이션이 작을 거고요. 어소시에이션이 작을 거고 어소시에이션이 작으면 이 컷 값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컷값에 비해서 이게 그 웨이팅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커지게 되면 얘는 컷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이제 이 C1과 C2로 나누는 이제 모든 케이스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는데, 자, 이거 자체는 사실은 MV 컴플리트라는 형태의 그 스타일의 문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MV 컴플리트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모든 경우를 다 뒤져야 최소나 최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만 가지면 만 가지를 다 찾아서 그죠? 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대부분 상당히 많은 컴퓨터 문제들이 사실은 MP 컴플레인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스펙트럴 군집파를 사용해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그걸 이용해서 이런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엣지들을 찾아서 그 엣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컷을 하면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원하는 엣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자세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이는 유사도는 그 명암이나 컬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소 사이의 거리도 같이 사용을 보통 하게 되고요. 특징값이 비슷할수록 이제 당연히 거리는 유사도니까 특징값이 비슷할수록 유사도가 올라가고요. 거리가 짧을수록 또 유사도도 올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유사도를 우리가 뭐 색상이나 밝기 디퍼런스의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색상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나 색상이 이제 비슷하면 이게 0에 가까워질 거고 0에 가까워지면 이 similarity는 이제 1에 가까워지고 얘네들이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서 커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는 노멀라이즈 된 그 값이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 같은 거나 이런 때 너무 큰 값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일단 전체 노드를 얘는 쪼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노드를 하나의 연결 요소로 놓고 걔의 아까 그 유사도 행렬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은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대충 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C1, C2에 대해서 추가 분할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매트랩 코드로 구현이 됐나 본데 이렇게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매트랩으로 돌려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제 체계에서 노멀라이즈 컷을 적용해서 우리가 잘라낸 결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제일 뒤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파트가 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한 이제 분할에서 자 우리가 이제 대화식 물체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할 알고리즘들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물체라든가 이런 것의 개념이 없이 그냥 화소의 특성에 따라서 지가 임의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 수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제 분할하는 방법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분할을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물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물체들끼리 이렇게 따로 분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멘틱하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별로 분할을 해지는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냐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그 입력을 준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반 매뉴얼한 방식이죠.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반 매뉴얼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 배울 이제 그래프 컷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포그라운드라고 하고 뒤에 있는 사람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영역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225라고 하고 여기는 뭐 대충 그 사이 값을 가하고 여기 확실히 이제 백그라운드인 경우 0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파 블렌딩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요 포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은 여기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미지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그럴듯하게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꽃이 보이는 곳으로 자 이런 걸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가 기상 캐스터들이 이제 그 기상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지도와 함께 설명할 때 뒤에 보통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크로마키를 사용을 해서 그 전경 분할을 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이제 딥러닝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포토샵 같은데 우리가 그 물체를 따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을 한다던가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컷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앞에 이제 그 그래프 컷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게 네트워크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엣지에 있는 이 웨이트 값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제 교통의 흐름 또는 전기의 흐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물의 흐름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파이프의 캐패시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그래프가 있다. 이 그래프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하면은 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그래프라고 칩시다. 이미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를 이제 그 소스 노드라는 거 하나를 추가하고 타겟 노드라는 거, 데스티네이션 노드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나 이거를 이제 흘리면 여기로 이제 타겟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물에 보낼 수 있는 양은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시간당 물을 흘렸을 때 최대로 흘려나갈 양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제 그래프 컷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컷을 이제 푸는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맥스 플로우라는 알고리즘, 포드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 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래프 시오리에 관련돼서 엄청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포드라는 사람이 개발한 맥스 플로우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게 뭐냐면 실제로 맥스 플로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그 플로우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캐패시턴스입니다. 용량이죠. 최대 허용 가능한 양이죠.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아직 그 용량이 남은 거죠. 용량이 남은 거고 얘네들도 용량이 남은 거고 얘도 용량이 남은 건데 야, 그 맥스플로어하고 결국은 이제 민컷하고 알고리즘을 이제 실질적으로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흘릴 수 있느냐 결국은 그리고 어디가 이 바틀렉이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용량이 꽉 찬 것들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그 민컷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본 거면 2하고 3이고 얘는 2하고 여기 노드니까 그런 의미는 없겠네요. 이게 화소의 색상값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고 있었으면은 이게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좌우간 자, 최대 흐름은 6이고 민컷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 처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영상 화소를 기본적으로 노드로 쓰는 거는 앞에서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의 가중치로는 이제 유사도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앞에서 본 그림은 최소 그래프 절단이 어떻게 되냐면 1과 3, 2와 3가로 분할이 된다라는 거죠. 최적의 영상 분할이다. 근데 지금 그거 갖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절단을 찾으려면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맥스플로우 알고리즘, 맥스클로드 알고리즘으로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드 그래프를 사용해서 거기서 0이 되는 점들, 그죠? 더 이상 캐패시터가 남아있지 않는 엣지들을 우리가 연결하면 이제 최소 절단이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로부터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노드를 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그죠? 그 부분에 최소 그 맥스플로우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거기서 민컷을 찾아서 최소 절단점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최소 절단을 사용해서 그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영역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걸 하는 겁니다. 두 개. 이거를 이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알고리즘은 알파 익스펜션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론을 적용을 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컷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두 개로 영역을 나누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웨이팅 값은 이제 유사도로 해야 되니까 자, 이 색상 값을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했고요. 디스턴스는 그냥 여기서 거리 값은 그냥 곱해주는 형태로 했는데 이 거리 값은 우리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져야 되니까요. 유사도니까 이 값은 뭐 최대 거리에서 빼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좀 네. 좌우간 여기서 보시면 자, 요런 이제 3x3짜리 이제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3x3짜리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소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노드를 추가를 하고요. 얘네들 사이에 이 화소들 간의 엣지의 웨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화소 간의 유사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하고 2는 가까우니까 그죠? 값이 크고요. 9로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8 그죠? 9-8 여기는 화소값으로 쓴 그죠? 예. 요 D는 사용을 안 한 것 같고요. 이 D는 뭐 현재 지금 다 1이니까 사용 안 한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요 값에 의해서 지금 그 9 D를 쓴 거 저기 그 디퍼런스 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 7 바이 6이죠. 9 6 해서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하고 타겟 노드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요게 뭐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니까 타겟에 연결되어 있는 픽셀인 거죠. 타겟으로 백그라운드로 이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값인 그러니까 최대값이 아니라 거의 맥시멈 값인 이제 100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뭐 100이 아니라 뭐 1000, 뭐 아니면 인피니트 값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경으로 표시된 거는 이렇게 전경의 표현은 소스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되겠고요. 나머지 값들은 그걸 저기 그 웨이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뮬러리티 이 연결을 표시를 저기 값을 어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로 만들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자,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맥스플로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거를 나누면 되겠죠. 자, 앞에서 설명한 거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전경으로 지정된 화소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찍어준 것들은 S와 굉장히 큰 값으로 연결을 하고요. 노드와는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타겟 노드와는 연결시키지 않. 백그라운드인 경우는 소스와는 연결을 시키지 않고 타겟에는 굉장히 큰 값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 굉장히 큰 값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적당한 그 환경을 고려해서 큰 값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화소들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그 유사도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백그라운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서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해서 그 전에 앞에 그 백프로젝션 한 거랑 비슷하게 그 히스토그램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그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의 히스토그램하고 이 큰 히스토그램 값을 큰 주기 값을 갖고 있는 것들은 probability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probability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얼마나 색깔이 사용자가 원하는 백그라운드와 또는 포그라운드와 비슷하냐를 가지고 웨이팅 값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 그래프를 구성할 때 웨이트를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8하고 7이라는 화소값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인접한 그 화소는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8이 되겠죠. 그죠?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만약에 조금 복잡한 식인 5-23에 있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8하고 7이 디퍼런스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1로 이제 얘를 썼다고 하고 D 값은 우리가 바로 이웃한 거니까 값이 1이라고 치면 이게 2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0.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8에 만약에 바로 이웃하고 있지만 2하고 8을 쓰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6이니까 6, 36이 되니까 굉장히 작게 되겠죠.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픽셀들 간의 웨이팅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하고 타겟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하는 그 엣지의 웨이팅 값은 사용자가 오브젝트로 포그라운드로 연결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값을 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된 것은 0이라고 사용을 하면 되겠고, 거꾸로 타겟과 연결된 거는 백그라운드로 된 거는 100을 쓰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지정해 준 것은 0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화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그 property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소들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계산하고, 그 현재 그 웨이팅을 계산하려고 하는 화소의 그 컬러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 프로버티가 나오겠죠. 히스토그램 프로버티 정교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절단 탐색을 이 그 포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적용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 그래프 컷에서 잘린 위치가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이렇게 잘리고, 그쵸? 이렇게 잘린다고 봤으니까 요 안에 있는, 그쵸? 검은색으로 된 것들은 지금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잘린 거네요. 요것도 잘린 거네요. 요렇게도 잘린 거네요. 자, 잘렸으니까 지금, 그죠? 여기도 지금 그래프 컷에 의해서 잘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린 부분을 우리가 끊어내고 나니까 요게 이제 요 사이가 이제 엣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잘려서 요게 이제 포그라운드가 되고,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할을 한 게 삼행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그젠플인데, 자, 여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여기를 이제 포그라운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프 컷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물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사가 됐는데도 여기도 이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그래프 컷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처음에 논문 쓴 사람이 그래프 컷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랩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잡아준다, 위치를 잡아준다. 그래서 이제 그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